지난 한 주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주는 일요서울 기자수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두환 사회팀장입니다. 정치팀장 홍윤철입니다. 상경팀장 이범희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방송입니다. 매번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아서 자체적으로 소폭의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가지 주제로 두 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언론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10년 전 특검 수사 때와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다스의 운전기사, 격리직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사면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졌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뭐도 하나 추가됩니다. 라는 그 다스의 진실을 밝힌 과연 키맨은 누가 되느냐 하는 점이 좀 관심사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플랜다스의 개 모임, 정봉주 의원 4명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을 받고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봉주 의원 어떤 사람인가요? 1960년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 고향은 서울이고요. 외대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1983년도에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시위주도 혐의로 구속돼서 1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미국 영어 교육 전문학, 잘 아시겠지만 테솔이라고 를 취득했었고요. 그리고 그 1991년에는 서울시 시의원, 그러니까 신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 낙선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영어학원 프랜차이즈점인데 외대 어학원이라고 외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총선에 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초선입니다. 나 이후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서 그 MB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죠. 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뭐 국회의원 그런 이력보다 낙검수를 통해서 더 알려졌던 거 아니에요? 그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총수, 김용민과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더 알려졌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낙검수라는 게 유튜브에서 상당히 유명한 방송이었는데 거의 뭐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유튜브에서 거의 스타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팬클럽도 상당히 많고요. 그 방송을 2011년도 4월에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당히 반정부적인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19대 총선에 출마를 했지만 BBK가 유죄 판결을 나면서 결국 선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과거가 상당히 화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전과가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전과 내용이? 그래요. 정봉주 전 의원이 전과 9범입니다. 보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 아까 말했던 허위사실 공표 이명박 전 대통령 말하는 거죠. 그걸로 1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위반으로 5범입니다. 이게 자 보시다시피 이 전과가 정치활동 관련된 집회 등 것도 전과가 있지만 폭력 전과가 또 5범이나 된다는 것에서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아주 다혈질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좀 나이가 58세면 내일 모레가 6순인데 아주 그 한성질하고 아주 유명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아주 작지만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고요. 아주 운동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골목대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뭐 중학교 때는 중국 무술, 우리가 잘 아는 쿵푸를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권투를 배웠습니다. 쌈짱이네, 쌈짱. 네, 제가 한번 뭐 전직 직장에서 정봉주 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대 앞에서 카페에서 했는데 그때 그 정봉주 의원이 발차기 사진을 자기 실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봤는데
이 공중에서 발차기 하는 실력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근데 이분이 근데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도 들었습니다. 원래 지역과 노원이죠. 거기가 안철수 전 지역, 안철수 전 의원 거기에 지역구인데, 근데 그 노원벽이나 송파을 최명길 전 의원이죠. 송파에 다 두 명 다 이제 의원직이 상실해서 한 명은 자진 사퇴했지만, 그래서 출마가 예상됐는데 지금 최근에 그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자기는 재보궐선거는 나가지 않는다. 대신 서울시장 출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여겨볼 점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죠. 뭐 그 현 정부와의 동지적 뭐 입장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출마를 좀 뭐 정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MB 조율상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BBK 주가 조작 연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관련이 있다, 조작 연루가 돼 있다 이런 거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죠.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4년간의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도 역시 원심대로 1심이 그 1심 1, 2심대로 1년 징역형을 받았죠.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자격 정지가 되면서 출마할 수 없게 되다가 올해 연말에 특별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에 유일하게 정신주 한 명 껴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BBK와 다스가 밀접한 관계죠? 네, 정봉주 의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 대표의 개인 범행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BBK에 들어간 돈이 다스에서 들어간 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MB도 광운대 강연에서 BBK 설립을 시인은 했지만 이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해 빠져나왔고 자신은 관계가 없는 회사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 그 BBK에 들어갔던 돈 중에 140억이 다스로 다시 흘러 들어갔고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이용당했다는 그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검찰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뭐 정신없을 정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투 트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경우는 옵셔널 캐피탈 대표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참여연대가 그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정 특별검사하고 이상은 다스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파트로 지금 나눠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지난달 26일 날 우리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검찰 그 사무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주진우 기자는 뭐 그 취재 자료를 한 보따리 들고 갔는데요. 그 사진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서울 동부지법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에 대한 일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그리고 다스 전 총무차장을 조사를 마쳤고요. 30일에는 18년 동안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정백 씨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지금 사실 분위기가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좀 많이 오래 묵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뭐 됐으니까요. 그리고 뭐 정권도 좀 바뀐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난달 3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그 사저에서 뭐 촛불 문화제도 열릴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실을 알려달라는 그런 시민들 요구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수사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정전 특검 수사 사건하고 참여연대 그 고발한 그 사건이 지금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월 22일까지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찰과 참여연대가.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상은 다스 대표하고 뭐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받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조세포탈,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남은 공소시효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다스법인 계좌로 비자금이 송금됐던 시점인 2008년 3월에 범행이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봐서 공소시효가 그럴 경우에는 2023년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부분을 빨리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도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그 플랜다스의 개라고 우리들한테 되게 아름답고 그 재미난 동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패러디한 겁니다. 플랜은 영어로 계획이고요. 다스는 회사 다스를 명칭을 하는 거고요.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 그 품앗이 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신속하게 150억 원 정도를 모집을 했고요. 다스의 주식 3%를 매수해서 주주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영 이사회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주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스 내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이 다스가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재밌네요. 네. 이번 주는 정봉주 전 의원과 BBK, 다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참 원포인트로 사면이 됐어요. 사실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서 정봉주 의원을 왜 사면을 시켰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걸 보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들 다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일요서울 기자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깊이 있는 뉴스 일목요연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